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세계인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인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및 정세 전문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 가능성이 높으며 상당히 임박한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국 최고 정보단체의 수장이 최근에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매우 높은 확률로 곧 중국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의 정보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공개하였으며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 군사정치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은 미국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정치학 교수로 일을 하다가 1996년에 스트래포라는 명칭의 범글로벌 정치와 경제, 외교 전문 전략 싱크탱크를 설립한 후 이후 미국 정부는 물론 세계 선진국들의 포춘 500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급 정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각 나라의 정치부터 경제, 군사 상황에 이르기까지 가장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트래포와 미 국방부와의 계약 관계입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매일 오전 스트래포에서 전날 취합한 세계의 정보들을 브리핑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스트래포에서는 전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백 명의 엘리트 정보 요원들을 통해 분 단위로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고급 정보들 외에도 스트래포가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 그리고 미 국방부를 비롯한 세계 주요 정부들로부터도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은 거의 미국 CIA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스트래포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가 내놓은 경제와 정치 관련 세계 여러 사건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는 세계 최고의 지정학 전략가라 불리고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최고 국가들의 수장과 엘리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 그는 중국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중국이 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머지않아 그 성장의 한계를 맞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경제 문제로 촉발된 내부 갈등이 확산하여 중국 내부는 분열은 물론이고 현재 인권 탄압을 당하면서 독립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소수민족들과 홍콩과 같은 문제, 대만의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면서 어쩌면 마치 카드로 만들어진 집이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지듯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이 붕괴되는 시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운을 떼며 현재 중국 체제의 불완전함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아주 커다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거대한 몸집을 들여다보면 총 55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소수민족 중에는 만주족처럼 아예 중국인으로 완벽하게 동화되어 버린 경우도 있지만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처럼 필사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지금까지도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다란 논란이 되었던 홍콩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이미 합병이 완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홍콩의 중국화를 반대하는 홍콩의 최고 경제, 정치 실력자들은 이미 모두 다 영국과 미국으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그 몸집은 매우 크고 비대할지는 모르지만 내부의 결속력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과거 마오쩌둥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과도한 민족주의 사상 주입이나 애국 선전 캠페인 등을 벌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처럼 위험하고 부실한 내부 결속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도 중국의 몰락을 앞당기게 될 커다란 악재인 것이 중국과 대만이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이깁니다. 중국은 최근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실제 미군과 붙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규모의 질에 있어 대만과 같은 소국은 완전히 압살을 해버릴 정도로 매우 강합니다. 다만 오늘날 국제 정세가 그러하듯 대만은 단지 대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 뒤에 있는 미국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대만 뒤를 봐주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대만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서 최근 들어 대만의 민심이 완전히 미국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중국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만이 미국에게 돌아선 것처럼 지금 매우 불안정한 신장 위그르 지역 상황을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진국들의 지원을 얻게 된 신장 위그르 지역에서도 그동안 잠잠했던 독립 의지와 목소리들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중국은 홍콩과 대만 그리고 신장 위그르 지역에서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강력한 내부 분열의 조짐들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러하듯 상황을 잘 살펴보면 중국의 위기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실제로 오늘날 중국의 성장은 많은 부분 미국이 의도적으로 용인해 준 덕분 아니는 사실입니다. 만약 미국이 마음먹고 우방들과 힘을 합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중국 정부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진핑과 무역 전쟁을 치를 때에도 트럼프는 중국에게 실제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중국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극적인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답게 큰 공격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커다란 소란을 일으키며 이슈를 만들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그런 트럼프의 의도를 알 수 없었고, 트럼프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대한 각종 경제 봉쇄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비록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당시에 마치 겁에 질린 개가 크게 짖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 더 강력하게 허세를 부리며 대응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중국의 분열이 경제 부분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만 내부 문제를 덮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지난 1980년대 후반 중국은 무려 23%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고, 이후에도 이런 수준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불과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13%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바로 그런 비정상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거듭되면서 최근까지 중국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가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 덮여지며 지금까지 온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중국의 성장률은 7%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특히 2021년 4분기에는 4%대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 완전히 둔화되어 버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확실시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프리드먼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중국의 성장률이 4에서 5%에 갇혀 정체되는 상황이 오고, 심지어 2에서 3%까지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되면 그런 경제 문제로 촉발된 중국 내부의 각종 문제들이 수면 위로 빠르게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소수민족이나 홍콩 또는 대만과의 갈등이 있고, 무엇보다 거의 살인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중국 내부의 엄청난 빈부격차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를 믿고 군말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최대 수십만 %의 차이가 나는 수입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내 소수의 부자들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들 사이의 문제가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어떤 형태로 폭발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예측하며, 만약 중국 내부에서 그런 일이 일단 촉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중국은 그동안 덮어두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붕괴되어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드먼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패권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그들 예상대로 절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없으며, 중국과 가까운 지정학적 이해득실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미국과 더 가깝게 안보와 경제적 동행을 하게 될 것이며, 필요 이상의 양보와 지정학적 비용까지 치르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거대한 나라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중국은 지금과 같이 유사한 거대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언제나 내부 문제로 인해 국가를 얼마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해버렸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쳐와도 언제나 단단한 차돌처럼 똘똘 뭉치는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마치 모래덩어리나 괴물 프랑켄슈타인처럼 강제로 여러 국가와 민족들을 임시적으로 한 깃발 아래 억지로 묶어놓은 것이 오늘날 중국이기 때문에, 프리드먼의 전망처럼,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었던 중국의 운명처럼 머지않아 중국이라는 국가가 과거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날이 어쩌면 아주 빨리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이슈TV였습니다.